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영양사 국시 문제 분석을 시리즈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위생관리 부분의 문제를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입니다. 목차는 전과 동일합니다. 영양사 합격률을 보고 시험 과목, 시험 시간, 과목별 출제 문항 비율, 영역별 출제 문항수 분석을 하고 최신 2023년 문제를 살펴보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6년간 영양사 합격률 약 70% 선이다. 이렇게 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과목은 4과목 문제수 220문항 한 문제당 1점 점수로서 진행을 합니다. 1, 2교시 지금 얘기하시고 싶은 부분이 이와 같이 위생영역 부분입니다. 네, 퍼센테이지는 약 6%인 것을 참고하시고, 자, 세부 영역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관리 부분 연도별 한두 문제, 세균성, 식중독 문제가 매년 5, 6, 23년 7문항까지 출제가 됐습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화학물질 3문항에서 4문항 출제됩니다. 감염병, 위생동물, 기생충 2문항 출제되었습니다.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매년 한 문항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방금 설명한 부분이 식품위생 쪽 특히 식중독, 세균성 식중독, 화학물질에 의한 식중독 합하면 10문항이 되겠네요. 나머지 위생관리, 위생동물, 기생충 이렇게 해서 매년 14문항 정도가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품위생관리 영역에서 보시면은 2023년에 한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자, 문제를 아래서 보도록 하고 22년에 2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2문항 이와 같이 한 문항, 2문항 매년 출제가 되고 있다. 자, 1번 문제 집단급식소에서 식재료 보관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냉장고의 용량은 90%까지 채우는 것이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약간의 여유를 두십시오. 80% 정도 채우는 것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2번 소독세제와 함께 보관. 소독세제와 함께 보관. 말이 안 되죠. 다음, 외 포장이 있는 경우 그대로 보관한다. 외 포장지에서 오염물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4번 방충 설비와 환기 장치가 되어 있는 장소에 보관한다. 자, 답입니다. 그냥 상식 수준에서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5번 조리 가공식품은 제조 일자 소비 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고 보관한다. 말이 안 되겠죠. 네, 다음 이제 세균성 식중독에 대해서 감염형 독소형 바이러스, 자,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은 거의 3문항, 한 문항씩 7문항이 출제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자, 장구균입니다. 장구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장구균. 자, 답은 동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동결하더라도 이 장구균이 살아남습니다. 자, 장구균 보시면은
상구균이다. 구균 그랬으니까 공 모양이잖아요. 그런데 상구균이다. 상구균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적합한 답은 5번입니다. 그램 음성이 아니고 양성입니다. 신경독소 생산한다 아닙니다. 건조식품 생존율이 낮다가 아니고 높습니다. 자, 장구균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램 양성구균입니다. 사람이나 동물 장내에 상주하고 있는 균입니다. 그래서 자, 이 장구균을 분변 오염 지표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주로 분변 오염 지표는 대장균을 이용을 하지만은 이 장구균도 이와 같이 분변 오염 지표로 사용 가능합니다. 자, 일부 종은 이 요로감염, 균열, 심내막증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장구균이 항생제에 대한 저항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자,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반코마이신 내성을 가진 장구균, 이것이 병원 내에서 아주 유행한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다. 자, 출처는 위키피디아 코리아입니다. 다음, 여름철에 어패류 섭취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인데 이 호염성 원인균이 뭐냐? 호염성, 그러니까 그러면은 비브리오입니다. 비브리오 파라 헤모리티쿠스. 자, 비브리오 어패류 여름철 호염성 균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세균에 대해서 자, 원인균과 잠복기 순서로 짧은 데서 긴 순서로 나열을 해봤습니다. 자, 식중독 균에 특히 독소입니다. 자, 이거는 외인성 외부로부터 독이 유입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독소형 세균이 증식이 되면 독을 만듭니다. 그 만들어진 독을 사람이 섭취를 했다면은 바로 짧은 시간 내에 이 영향이 식중독의 징표가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 크게 지금 자, 바실러스 세레우스 그는 바실러스 균, 이걸 구토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독소를 마시면은 바로 반응이 구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토형 세레우스 균 1시간에서 수시간 내에 증세가 잠복 후에 나타납니다. 위나 소장에 자, 살등의 곡물류에 그러니까 쌀밥이라든지 이와 같은 곡물류 음식류에서 독소를 만들기 쉽습니다. 자, 그램 양성 간균, 그 다음 보톨리눔 보톡스 크로스트리디움 보톨리늄, 보톡스 주사, 주름 개선을 위한 보톡스 주사, 바로 그 보톡스 주사 물질을 만드는 세균입니다. 균입니다. 자, 신경계 뉴로톡신의 물질을 독성 물질을 만듭니다. 2시간에서 한 40시간 잠복기. 원인균은 주로 자, 통조림, 진공, 그러니까 공기가 차단된 혐기성 세균 하에서 잘 번식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통조림, 진공, 식품, 꿀벌 유아에서 자, 이 보톡스균입니다. 보톡스, 그램 양성 간균, 편성 혐기성균입니다. 다음 황색 포도상 구균, 이걸 구균 혹은 알균이라고 이름을 지금은 부르고 있습니다. 포도상 알균. 자, 이렇게 3, 4시간 내에
잠복기 거치고 증상이 나타납니다. 위 소장의 엔테로톡신 때문에 일어납니다. 특히 환홍소, 그러니까 고름에 의해서, 자, 만약에 조리하는 사람이 어떤 환홍소 오염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 황색 포도 상알균에 의한 식중독이 굉장히 위험 확률이 높아진다. 자, 그램 양성 구균입니다. 통성 혐기성. 다음, 열에 굉장히 이 독성은 강합니다. 그러니까 가열시켜도 파괴시킬 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보통 조리 조건에서는. 다음, 설사원성 대장균이 있습니다. ETEC, 이렇게 장관 독소 원성이라고 합니다. 한 1, 2일 걸립니다. 자, 이건 국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감염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대장균 종류를 자,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자, EPEC, 엔테로패소제닉 이콜라이 해서 끝에 EC는 이콜라이 대장균이고 앞쪽에 두 자가 보시면 엔테로패소제닉 그러면 장관 병원성 대장균, EIEC 엔테로 인베이시브 이콜라이 장관 침투성 인베이시브 침투하는 침투성 대장균. 그 다음에 ET 엔테로 톡시제닉 톡식 그러면은 독성 물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장관 독소 원성 이콜라이 대장균. EHEC H 엔테로 헤모파직 이콜라이 그러면 헤모글로빈 출혈 피를 뜻합니다. 장관 출혈성 대장균. AEAC 엔테로 어드히어런트 그러니까 부착된 장관 부착성 대장균. 자,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눴습니다만은 간략해서 자, 설사원성 대장균은 독소형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대장균도 대장균까지 넣어가지고 독소형. 자, 이렇게 보시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세 가지가 많이 독소형으로 얘기가 됩니다. 바실러스 세레우스, 크로스트리움 보톨리늄, 스테피로코쿠스 아우레우스. 자, 이 세 가지 기억을 좀 해주세요. 다음, 이제 감염되어서 인체 내에서 이제 감염되어서 그 감염된 그 식중독균에 의해서 신체 내에서 독소가 만들어지는 형태가 있고요. 그냥 이 침입을 해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두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보시면은 독소가 관여된 부분이 이와 같이 장염 비브리오입니다. 앞쪽에 문제에서 식염 농도가 높은 식품에서 자, 식중독을 일으켰다. 그러면은 장염 비브리오 파라헤모리티쿠스 그램 음성 간균입니다. 다음 두 번째가 크로스트리디움 퍼플전스에서 웰치균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자, 웰치균 다량 조리한 육류 식품에서 주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대량 급식이 이루어지는 이런 곳에 자, 웰치균 그램 양성 간균입니다. 포자는 내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자, 웰치균에 의해서 만들어진 독성이라든지 포자가 만들어져 있다. 이러면은 바로 이 식중독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 세레우스균인데 앞쪽에 독소형이 있고 이건 지금 설사형입니다. 설사형
그램 양성 간균입니다. 지금 웰치균, 세레우스균, 그램 양성, 나머지는 장염 비브리오, 그 다음 설사원성 대장균, 설사원성 장관출혈성 대장균. 자, 그 다음에 장염 여시니아, 장염 이렇게는 여시니아. 자, 이건 수일 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유, 유제품, 육류 등에서 특히 저온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온 보관을 했다 하더라도 식중독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여시니아균. 그 다음 살모넬라 약 12시간에서 한 11일 정도의 아주 오랜 이 잠복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주로 자, 육류, 알 중에서 특히 이거는 인수 공통 감염병입니다. 살모넬라. 그래서 그램 음성, 무포자, 강균, 주모성 편모, 그러니까 살모넬라 균 주변에 아주 많은 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성혐기성입니다. 자, 살모넬라. 그 이외에 캠피로박터 제주니, 자, 주로 많이 캠피로박터 제주니, 캠피로박터 코리, 캠피로박터 페투스, 동물 유산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은 주로 나오는 것이 캠피로박터 제주니가 언급이 됩니다. 닭, 우유, 물, 냉장고에서 오랜 시간 생존 가능합니다. 자, 그램 음성 강균, 인수 공통 감염을 일으키는 식중독 균입니다. 캠피로박터, 살모넬라, 이건 감염 침입형. 그 다음 나머지 건 감염 독소형. 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는 자, 냉장 온도에서 정식하고 소량으로도 식중독 유발하고 임산부 신생아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폐혈증, 뇌 수막염을 유발한다. 무엇이냐?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젠스. 자, 리스테리아 조금 더 내용을 살펴봅시다. 수류, 조류, 자연에 감염하는 균인데도 사람에게도 감염됩니다. 인수 공통입니다. 그램 양성 단간균입니다. 간균. 수막염, 수막내염, 임산부 자궁내 감염 일으켜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폐혈증, 치사율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균이 생산하는 균체 외 독소인 리스테리오진, 자, 이 독성은 스트롭톨리진과 마찬가지로 산소에 접촉했을 때 활성이 됩니다. 그리고 심장 독성까지 나타낸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젠스 아주 조심을 해야 될 식중독균입니다. 다음, 화농성 질환이 있는 조리사가 조리한 음식을 먹고 3시간 후에 식중독 증세가 나타났다라고 나타날 경우 추정 가능한 식중독은 뭐냐? 황색포도 상구균, 황색포도 알구균, 스테피로코쿠스 아우레우스입니다. 다음, 독소형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은 자, 크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입니다. 보톡스, 독성 물질 만드는 것. 다음, 고등어, 꽁치 등 붉은 살 생선에서 히스타민을 생성해서 알러지 식중독 유발하는 것은 원인균이 무엇이냐? 자, 답은 모르가넬라 모르가니입니다. 모르가넬라 모르가니. 좀 기억을 좀 합시다. 자, 모르가넬라 모르가니. 과민한 체질을 가진 사람의
이제 주로 나타나는데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자, 히스타민이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은 히스타민이 이제 식중독을 일으킨다. 자, 물고기에 주로 이 모르가넬라 모르가니가 오염돼서 자, 히스티딘에서 탈탄산 반응이 일어나서 히스타민이 만들어집니다. 히스타민 이것이 습진, 두드러기, 구토, 설사 따위를 일으키는 자, 식중독입니다. 다음 캠피로박터 제준이 앞쪽에서 문제도 보셨습니다. 낮은 산소 분압 조건에서 자라는 그램 음성 막대 모양 세균이고 사람과 동물 생식기관, 소화기관에 발견되는 균입니다. 그래서 주요 식중독 병원 세균은 가열이 충분하지 않은 닭고기에서 흔히 나타납니다. 자, 캠피로박터 제준이 생우유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자, 실온에서는 쉽게 죽지만은 냉장고에서는 오래 산다. 오래 살 수 있는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여시니아 엔테로코리티카 이것도 마찬가지 장내 세균입니다. 그램 음성 조건은 산소성 막대 모양 세균 이거 토양이나 물, 동물 장관에서 서식합니다. 자, 마찬가지 저온에서도 잘 자랍니다. 자, 여시니아. 다음 이콜라이 대장균, 이콜라이 5157H7. 자, 이건 사람에게 병원성 대장균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창자 출혈을 일으킨 외에 독소 생성하는 대장균으로 5157H7. 다음 살모넬라 티피미륨. 자, 살모넬라 균. 자, 살모넬라 티피미륨은 쥐에서 얻어낸 그러니까 쥐티푸스균입니다. 사람이나 동물의 병원성을 나타내며 사람에게 식중독 원인을 일으키는 살모넬라 균입니다. 자, 다음 식중독 원인 바이러스입니다. 주로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고 10 내지 100개 적은 수로도 발생 가능하고 1에서 한 3일 설사 지속 후에 자연적으로 치유되는데 굴 등 연안에 채취한 폐류, 그 다음에 지하수를 섭취했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식중독 원인균이 뭐냐? 주로 겨울에 이러면은 겨울에 식중독균이 잘 그렇게 쉽게 식중독을 일으킬 조건은 온도가 낮기 때문에 확률은 낮아요. 그런데 겨울철에도 사시사철 식중독 일으킬 수 있는 균이 뭐냐? 노로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특히 겨울에서도 주로 발생된다. 자, 이 문제가 나오면 노로바이러스입니다. 노로바이러스. 그 다음 두 번째, 폴리오 바이러스는 소아마비를 일으키는 균입니다. 헤파티티스 A 바이러스는 간염 A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4번, 옐로우 피부 바이러스는 황열 바이러스입니다. 다음 5번은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 수두 바이러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지금 각각 자, 노로바이러스, RNA 바이러스입니다. RNA 바이러스 사람에게 급성 위장염을 일으킵니다. 나머지 비세균성 위장염의 약 한 90%를 차지하고 있고 주로 변에 오염된 식품이나 물을 통해서 또는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폴리오 바이러스 소아마비 병원체입니다. 소아마비 병원체고 이게 굉장히 작아요. 지름이 약 27나노미터 정도예요. 정십이면체 동물 바이러스 처음으로 결정화됐고 내부의 리보핵산 그 다음에 외피 한 60개 단백질 소단위로 이루어진 RNA 바이러스입니다. 자, 여기는 어디에 주로 신경세포에서 정식합니다. 그래서 신경세포를 파괴해버립니다. 그래서 수족 마비를 일으키고요. 호흡 마비 일으킵니다. 널리 분포하나 면역이 있으므로 발병자는 적습니다. 그러니까 소아마비 면역을 기르기 위해서 예방주사를 다 맞잖아요. 자, 감염자의 구강, 식도, 장관으로부터 배출되거나 보유자의 대변, 파리, 하수로부터 또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될 수도 있습니다. 감염 바이러스가 주로 위장관에 정식해서 이제 림프계를 통해서 혈류로 들어가면은 신경세포에 이르러서 신경세포에서 정식을 하면서 신경세포를 파괴합니다. 주로 척수 전각 회백질 여기에 이제 운동신경을 침해해서 수족 마비, 그 다음에 뇌에 들어간다면은 뇌간의 신경세포 침입해서 호흡 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마비, 그 다음 황열 바이러스는 주로 모기를 매개로 종간에 전파됩니다. 자, 다음 수두 바이러스. 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화학 물질에 의한 식중독. 자, 화학 물질에 의한 식중독. 이와 같이 출제되는 해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자, 섭조개나 홍합 등에서 검출될 수 있는 마비성 폐독은 뭐냐? 삭시토신입니다. 삭시토신. 자, 삭시토신. 다음 장마철에 보관 중인 살에서 황변미 현상의 원인이 되는 곰팡이가 뭐냐? 자, 황변미 원인이 되는 황변미의 원인이 되는 곰팡이가 무엇이냐? 황변미의 원인이 되는 곰팡이. 자, 이어서 페니실륨 시트리늄, 페니실륨 노타튬, 황변미에 대한 페니실륨 뒤쪽에 여러분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들어보지 못한 이름들이 많죠. 자, 답은 페니실륨 시트리눔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타튬, 로키포티, 케멘베티, 크리소제눔. 상당히 이름 들어보기 어려운 이름들이 나오죠. 이걸 다 이제 외워야 되느냐? 자, 페니실륨 시트리늄 기억하시고, 다음 11번. 자, 인체 기관 중 갑상샘이 주요 표적인 방사성 동위 원소는 뭐냐? 갑상선 그러면 요도입니다. 요도 131. 요도 131. 자, 방사능 물질 한번 보시면은 자, 이렇게 크게 이 세 가지 종류를 요도 131, 갑상선, 반감기 짧습니다. 8일입니다. 자, 오염 사료에 쉽게 가축에 흡수됩니다. 오염 사료로부터. 그리고 만약에 우유로 검출될 수도 있습니다. 갑상선, 요도 131. 그 다음 스트론디움 90.
스트론튬은 칼슘과 굉장히 성질이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뼈 이런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29년, 반감기 29년, 세슘 137, 주로 근육, 반감기 30년. 그러니까 반감기가 29년, 30년 되는 자, 스트론튬 90, 세슘 137이 만약에 어떤 식재료로부터, 음식으로부터, 아니면 환경 오염으로부터, 방사능으로부터 오염되어서 몸에 들어온다. 그럼 어떻습니까? 흡수된 농도의 절반이 없어지는데 29년, 30년이 지나도 절반밖에 분해가, 핵분열이 일어나지 않았다. 핵분열 일어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방사능을 몸속에서 내면서 건강을 해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자연독입니다. 자, 식물성 식중독을 일으키는 독성물질. 자, 감자 발화된 부분에 소라닌이라는 독성물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부패된 감자에는 셉신이라는 독성물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매실의 청매실의 아미그달린, 동미나리 시쿠톡신, 독보리의 테무린, 바꽃 오두, 아코니틴, 목화시 고시폴, 피마자에서 리신 혹은 리시닌, 독버섯의 독성물질 무스카린, 무스카리딘, 콜린, 팔린, 아마니타톡신, 자, 이런 것들이 독버섯의 독성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의 테트로도톡신, 다음, 굴모시족의 바지락의 베네루핀, 대합 금은족의 섭족의 홍합 진주 담치의 삭시토신, 소라 고등의 테트라민. 자, 이렇게 이름은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보고 테트로도톡신, 굴모시족의 바지락 베네루핀, 대합 홍합 진주 담치 삭시토신, 소라고동 테트라민. 다음, 곰팡이에서는 아스퍼질러스 속의 누룩곰팡이. 자, 우리 식품의 간장, 된장, 양조공업에 누룩곰팡이 활용을 합니다. 문제는 자, 이 아스퍼질러스 속에서 이 아프라톡신 독성 물질을 만들어져 있다면은, 자, 이것이 굉장히 간독성, 간암을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니실린 속에서 이 푸른 곰팡이, 우리 항생물질, 우유로부터 유지, 치즈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황변미를 일으키는 경우, 자, 이와 같이 독성물질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곰팡이에서 뮤코 속의 털곰팡이입니다. 자, 식품 부패 자연계에 다량 존재를 합니다. 뮤코, 그 다음 리조푸스, 거미줄 곰팡이, 주로 빵, 곡류, 과일 등의, 그 다음 또 알코올 발효 공업에 이용을 하는 자,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곰팡이가 만든 독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아프라톡신, 자, 아스퍼질러스 플라보스입니다. 아스퍼질러스 파라시티쿠스. 자, 여기에서 아프라톡신이 만들어집니다. 주로 어떤 덥고 건조한 지역에서 이와 같이 옥수수, 살, 땅콩, 수수, 면실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아프라톡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주요 오염식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영양 민감한 동물, 젖소, 돼지, 가금류, 물고기도 민감하지만은 사람에게도 간암을 일으킬 수 있는 아프라톡신이 우리 섭취가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합시다. 다음 오크라톡신이 있습니다. 오크라톡신. 자, 주로 이것도 공유 커피 쪽에서 자, 오크라톡신. 그다음 푸모니신. 자, 옥수수. 다음 데옥시니바레놀이라는 자, 이것들이 뭐 구토설사, 체중 감소, 젖소 산유량 감소 뭐 이런 것들 일으킵니다. 주로 민감한 동물들 자, 이렇게 다 주요 오염식품은 이와 같이 전분 종류입니다. 전분 종류예요. 그다음 제랄레논입니다. 자, 이건 주로 미수가 출산, 유산 자, 일으키는 이런 영향을 줍니다. 밤에 춥고 낮에 더우며 다습한 지역에서 자, 돼지, 가금류 민감합니다. 뭐 소돼지 할 것 없이 이와 같이 가축류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자, 우리 인간에게도 이와 같이 독성을 보이고 있다. 참고하시고 다음 감염병에 대해서 자, 경구 감염, 인축 공통 감염, 자, 위생동물 기생충에 대한 문제들이 한 문항씩 출제가 되고 있다. 자, 소, 양, 돼지 등에서 감염성 유산을 일으키고 병에 감염된 동물 유접 고기를 통해서 사람에게 열성 질환을 일으키는 인수 공통 감염병은 뭐냐? 자, 브루셀라. 자, 브루셀라 증입니다. 다음 익히지 않는 쇠고기를 섭취했을 때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 자, 쇠고기 무구조충입니다. 그러니까 구자는 깔고리 구자입니다. 깔고리가 없는 조충입니다. 무구조충. 다른 말로 민촌충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다음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에 대한 문제가 거의 매년 한 문항씩은 출제가 되고 있다. 자, 집단급식소에서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데이터를 확인하여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이 적절하게 실시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 그러니까 해썹 시스템이 정확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판단을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검증입니다. 검증. 자, 이렇게 해서 연도별 항목별에서는 큰 변동이 없지만은 자, 세부 문항에 들어가니까 연도별로 출제된 문항, 그렇지 않은 문항들이 주로 경향성을 띠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요 키워드별로 예상 문제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만들어 보는 등으로 학업을 하시고 국시 준비를 해 주시면은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것으로 식품위생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